됐어. 합시다 여러분. 6번부터 하면 된다고? 네. 아하. 0.9인데 0.5가 아니고. 일단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어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DNA랑 왜 손을 이래 지능하라. 네 가지는 꼭 구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DNA랑 유전체랑 유전자랑 염색체 이 네 가지는 구분해야 된다 그랬고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고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되어 있으면서 그 당으로 디옥시리보스를 쓰는 거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고 염색체는 히스톤이랑 헥산이 잘 뭉쳐가지고 특정 시기에 응축되어 있는 어떤 녀석 염색 잘 되는 녀석을 의미하고 유전자는 DNA 중에서 어떤 부분이야? 유전 정보 의미가 있는 부분 유전체는 DNA 전부. DNA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요 네 가지 우리 구분 한번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염색체가 뭔지, 상동 염색체가 뭔지, 염색 분체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봤습니다. 요걸로 먼저 복습해보죠. 얘는 지금 염색체 몇 개? 뚱뚱한 염색체 4개. 상동 염색체 몇 쌍? 2쌍. 염색 분체는 8개다. 우리 뚱뚱한 염색체가 있으면 요 반쪽 표현하는 방식이 염색 분체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런 거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 그림에서 염색체, 염색 분체 개수 이렇게 묻는 문제는 없을 거지만 혹시나 염색 분체가 뭔지 물으면 얘도 염색 분체로 셀 수 있긴 해. 굳이 세라 그러면. 근데 이렇게 내면 이상한 거다. 애초에 염색 분체 개념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양이 많을 때 반쪽을 나타내는 거라서 물어보면 답할 수는 있는데 이상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염색체 4개, 염색 분체 4개라고 답할 수는 있습니다. 간혹 물어봐서 굳이 넣어놓은 거고. 자 그러면 여기 그림처럼 다음 그림에서 바뀐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얘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뭔가 복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복제가 일어나서 뭔가 양이 2배가 된 것 같은데 이때 뭐가 2배가 됐는지 3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 뭐가 2배가 됐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DNA 양이 2배가 됐다.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그 다음에 히스톤의 양이 2배가 됐다.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맞습니다. 유전자의 양이 2배가 됐다. 이거 맞아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제가 돼서 염색체가 이렇게 양이 부풀려졌을 때 어떤 게 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염색체 수배가 2배가 됐다 이러면 틀린 말이죠.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하십시오. 페이지 끝인가 보네. 그러면 오늘은 뭘 할 거냐면 흑형과 핵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흑형과 핵상. 핵형은 쉽게 표현하면 핵의 형태예요. 핵의 형태.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현미경이 잘 발달을 안 해가지고 그냥 핵은 동그랗고 이렇게 생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모양의 독특한 핵을 여러 개 가진 애를 발견했다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도 우리가 핵이라고 인식하던 옛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의 형태라는 건데 우리 핵형이라는 이름을 미리 붙여버려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염색체의 형태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형태라고 하면 뭘 얘기하냐면 숫자 중요합니다. 모양 중요하고요. 크기 중요합니다. 핵형이라고 하면 수랑 모양이랑 크기가 중요합니다. 수는 모양은 크기는 왜 중요하냐면 이 안에 우리 유전자들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생물 고유의 특성이라고 하게 돼요.
생물 종이 다르면 핵형도 다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양이 다를 것이면 염색체 모양이나 수가 다른 걸 보고도 종이 다르다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특성이다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 염색체 몇 개라 그랬어요? 46개거든요. 바나나 중에 조금 형질 변이 일어난 게 46개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옥수수도 46개짜리가 있어요. 그럼 얘네 사람이야? 바나나랑 옥수수인데, 그죠? 그래서 얘네를 구분하려면 뭘 보면 돼? 현미경으로 염색체 보면 돼. 우리 거랑 완전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색의 모양, 크기도 중요하고 수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 46개인데 혹시나 4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그죠? 알 수 있습니다. 핵상은 핵의 상태입니다. 상태. 왜 이게 의미가 있는지 조금 이따가 천천히 설명을 해줘 볼게요. 일단 우리는 대부분 동물에 대해서 핵상을 물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핵상이 2n 아니면 n밖에 없거든요. 근데 식물은 조금 다양해. 식물은 n도 있고 2n도 있고 3n도 있고 4n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물을 때는 항상 거의 동물을 물을 겁니다. 핵상을 묻는다. 그럼 핵상이 왜 필요한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나를 우리 밑에 문제랑 같이 보겠습니다. 봐봐요. 저거는 계속 클릭하니까 화면이 넘어가요. 이렇게 보세요. 얘네를 염색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 염색체 몇 개 있어요? 2개. 저기 염색체 몇 개 있어요? 2개. 여기 염색체 몇 개 있어요? 4개. 여기 염색체 몇 개 있어요? 셀 수 있죠? 그러면 A, B, C라고 A, B, C, D라고 했을 때 A랑 B는 같은 종이야, 다른 종이야? 왜? 핵의 모양이 다르다. 핵형이 달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핵형이 다른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사람은 46개라며. 근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는데 46개가 어떻게 있어? 똑같은 게 몇 개씩 46개야? 상동 염색체가 2개씩 있기 때문에 몇 쌍이라고 그랬어? 23쌍의 상동 염색체를 가질 거야. 이거는 생물마다 같게 다르게 다르겠죠. 그래서 설명할 때 사람 염색체 설명해 볼게, 잘 들어보세요 하면 똑같은 거 2개씩 몇 개 그려야 돼? 23쌍 그려야 돼. 이렇게 설명하기 싫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끼리 약속을 정했어. 우리 이렇게 매번 그릴 겁니까? 기호화해서 합시다. 그게 핵상이야. 만약에 2n은 46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똑같은 것이 다른 말로 상동이 몇 개 있다는 소리예요. 2개씩 총 46개. 이런 걸 식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땡에는 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핵상을 물으면 이것만 대답해 주면 돼. 동물은 핵상이 뭐예요? 라고 하면 몇 n입니다 라고만 설명해도 우리가 대충 알아들어. 식물은 조금 예외지만, 그래서 동물만 물을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얘는 몇 n이야? 똑같은 게 몇 개씩 있어? 하나씩밖에 없죠. 그래서 1n이라고 적어주면 돼. 개수까지 표현해주고 싶다. 그러면 1n은 2 이렇게 적으면 돼. 근데 1은 생략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적으면 어떻게 돼? n은 2. 근데 얘가 동물이라고 하면 얘 핵상이 뭐예요? 라고 하면 n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해보자. 우리 B는 핵상이 뭐예요? n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는 C는 핵상이 뭔데? 똑같은 게 2개씩 있죠. 그래서 2n이 할 수 있어요. 핵상이랑 핵형 혼자 공부하면 어렵다. 저랑 하면 금방 하니까. 쟤는 핵형이 몇 n이? 3n.
그러면 여기에 식물이 한 개만 있다라고 하면 누가 식물일까? 저게 식물이 되겠죠.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으면 너무 좋고 그런 걸 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그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핵상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핵의 상태를 통해서 지금 몇 개가 어떻게 있는지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겠죠. 옆에 혹시 그림이 빠져있나? 어머머 천천히 올려야 되니? 넘어가지 마라. 더 내리면 안 되나? 네, 여기 보자. 이 그림 보시면 핵상을 한번 그려볼래? 핵상이랑 염색체 개수를 적어줘 봐봐. 뭐라고 적을래? 똑같은 몇 개씩 있어? 2개씩 있는데 염색체는 총 몇 개 있어? 근데 좀 이상한 애 있지? 네. 여기엔 조건이 단 돌연변이 없음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얘들아 상동 염색체는 의미가 어떤 거였어? 같은 크기랑 모양을 가진 걸 우리가 상동 염색체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유전학 개념 정의서에 보면 상동 염색체 예외 규정이 한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성 염색체는 모양이 달라도 상동 관계임을 인정한다 라는 설명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는 거 옛날에 봤을 거다. 사람 44 사람 염색체 그림 색상을 적으면 이렇게 되죠. 얘는 46.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와서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아?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이거 뭐 나타내는 건데? 성염색체 같은 경우에 여자 암컷은 동일한 크기의 동일한 모양의 염색체를 가져. 근데 수컷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기냐면 위가 없어. X 염색체가 더 크고 Y 염색체가 더 작아. 이렇게 생겨 있어. 그래서 수컷이 유전자 수로만 보면 조금 모질합니다. 근데 종류로 치면 X에 있는 것도 있고 Y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종류는 우리가 더 많고 남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는 모양이 달라도 뭐라고? 상동 염색체에 들어간다고. 성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돌연변이가 없다는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만 모양이 다르잖아. 다 상동인데 2개씩 있는데 그죠? 그러면 얘가 뭔 줄 알 수 있어? 성염색체다 판단할 수 있고 성별도 알 수 있어. 뭐게? 수컷이구나 까지 판단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암컷은 XX, 수컷은 XY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그러면 앞에 44개는 뭐라고 불러? 들어본 적 있어요? 상염색체. 이때 상자는 모양 상자가 아니라 일상할 때 상자, 보통 염색체라는 뜻이에요. 보통 염색체 44개, 성과 관련된 염색체 2개를 가집니다. 그래서 상염색체, 성염색체라는 개념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Y가 이렇게 있더라도 상동임을 아셔야 합니다. 닫는다요. 이렇게 가르쳐도 놓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낸다고. 한번 해볼래? 어렵다. 아래 대립 유전자 표를 보고 A와 B의 성별을 구분해보래. 어렵지? 한번 해보자. 녹화 되고 있니? 응.
이 문제 어려운 겁니다. 처음에 보면 이제 한번 해보면 익숙하게 할 수 있어요. 1분만 더 줄게. 생각을 해봐라. 같이 봅시다. 얘들아 봐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개념을 배웠냐면 이렇게 똑같이 생긴 모양과 크게 똑같이 생긴 얘네 관계 뭐라 그랬어요? 상동 관계고 여기에 만약에 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럼 이 유전자의 관계는 뭐라 그래? 대립 유전자라 했었죠. 그 다음 이렇게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다르면 뭐라 그랬어? 이형 또는 우리 한 개만 더 하자. 이형 접합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다. 책에서 적어만 두세요. 만약에 똑같으면 동형 또는 동형 접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접합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요건 나중에 우리가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헤테로라든지 호모라든지 이런 거 같이 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게 그리지 마세요. 이미 그렸니?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지워볼게. 봐봐요.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대립 유전자 자리에 A 또는 T로 하자. 우리 T니까 T 또는 스몰 t, 라지 t 또는 스몰 t만 들어갈 수 있대. 그러면 여기 자리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이 몇 개나 있어? 네, 그림을 그려볼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여기 대립 유전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라지 t나 스몰 t밖에 없어. 네. 그러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때 라지 T. 라지 t 받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라지 T. 라지 t 하나, 스몰 t 하나 받을 수 있죠. 자리는 바뀌어도 되겠죠. 네. 그다음 스몰 t 2개 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상동염 색채 위에 올라가는 유전자는 항상 양이 합쳤을 때 몇 나와야 돼? t나 어쨌든 정확히 모르겠지만 합치면 여기 1만큼 있고 양이 요만큼 1이 있어야 되니까 2만큼 있을 거라고. 어쨌든 두 개는 종류를 가지고 있어야 돼. 양은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t나 t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라지 t, 스몰 t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주로 받을 수 있죠. 어쨌든 여기 들어가는 유전자 이 양으로 보면 2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얘 봐봐. 이상해. 이 A라는 사람은요 부모님한테 대립 유전자를 받았는데 요렇게만 받았대. 이상하지? 근데 돌연변이는 없대.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처음이니까 이 인간 남자인가 보다. 그래서 X 또는 X에 있다고 하자.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얘는 X 하나, Y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대립 유전자는 항상 양을 부모님한테 한 개씩 받아서 이만큼 들고 있어야 돼. 근데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뭘 의심하셔야 되냐면 이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고 남자라면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조금 어렵지만 연습을 통해서 극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 성별 뭘까? 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여자라고 할 수 있냐? YY는 없으니까. 방금 제가 말한 거 이해 안 되시면 영상 돌려보셔서라도 꼭 복습하면서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제 이걸 배웠어. 11번 한번 해볼래? A랑 B 성별 한번 구분해봐. 돌연변이 없다. 1분 줄게. 어떡해요? 저 단식분 보자. 11번 누가 남자인 것 같아? B. B? A? 여기서는 답이 A가 남자다. A가 수컷이다.
왠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번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라지알 또는 스몰알을 가져야 되는데 한 개만 가진대. 네. 그럼 어디에 있게? 왼쪽 큰. 요거지 않을까? Y 염색체에만 있는 유전자가 있다고 하면 여성은 가질 수 없겠죠. 네. Y 염색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능하다. 다른 경우 생각해 보시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경우를 생각해낼 수 있으면 정말 잘한 거고 못하셨으면 복습할 때 꼭 복습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도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가르친 데서만 낼 거거든요. 그래서 잘 해보시고 이제 안 가르친 데서 나올 만한 게 가계도 정도인데 가계도도 연습할 시간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글로 예소리 라고 힌트 드렸습니다. 예술이가 누군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 앞쪽에 있던 내용을 이제 요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같은 상동염색체라면 반드시 대립유전자를 2개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성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남성의 경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립유전자를 1개만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고. 왜 이래요? 그래서 일단은